그리고 또 연대를 위해서 여러 번 찾아가서 조사도 하고 활동도 했는데 정말 강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류에서 상류까지 크기만 하지. 하류에서 상류까지 모니터링을 하려면 거의 뭐 2박 3일, 3박 3일 정도는 해야 금강은 사실 천천히 하면 뭐 1박 2일 정도면 아니면 하루 정도면 돌 수 있는데 사실은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하루부터 최상류까지 올라가서 보려면 거의 한 3박 4일 정도는 시간을 들여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본 낙동강 정말 처참했습니다. 녹조가 잔뜩 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크고 가장 뭐 수려하고 모래강으로 자랑하고 그랬던 곳이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에 그렇게 강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부정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낙동강 분들도. 그런데 4대강의 사업 때 만들어진 16개 보 중에 금강에 있는 세종보와 공주보는 개방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 16개 보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2017년도에 세종보와 공주보 11월부터 개방하기 시작했고 부분 개방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완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부터 세종보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수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과 같은 녹조는 세종보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그렇게 해도 보 한 번을 열지를 못하고 이게 정치적 진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서 보고 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놀러도 막 자주 가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동지들도 있기 때문에 술도 한 잔씩 하고 오고 그러고 싶은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열려있는 세종보에서 아시다시피 221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농성장을 비우지 않고요. 거기서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농성장을 교대로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해주고 있고 특히 농성의 메카 세종시에 있는 세종 시민들이 그 자리를 농성의 메카죠. 사실은 가덕도나 아니면 설악산이나 굉장히 사실 고립돼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023년도에 공주에서 농성을 했을 때는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일 만에 천막이 뜯겼어요. 100명의 공무원과 용역이 와서 폭력적으로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농성을 계속했고 그때 환경부는 그냥 수문을 닫아버렸어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 발가락부터 가슴까지 물이 차올랐고 9시간 동안 수중 농성을 했습니다. 근데 세종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해주고 있는 동지들이 그 천막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저희들을 지금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종보 천막 농성을 하면서 정말 심정적으로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거나 이랬던 적은 없어요. 항상 마음이 충만했고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와줄 동지가 있다.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 활동가가 4월달인데 갑자기 밤 10시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합니다. 뜨거운 커피가. 저희는 그때 당시에 가스 그것도 번호도 안 났기 때문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찾는 거예요. 농성장에서. 그럼 이제 전화를 합니다. 우리 세종에 있는 제피 개구림의 동지에게 지금 뜨거운 물이 필요하다. 지금 이 할아버지가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집에 안 가겠다고 한다. 빨리 뜨거운 물을 가져와라. 보내야 된다. 그럼 가져와 줍니다. 그렇게 해서 밥이며 떡이며 여러 가지.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농성장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농성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환경부가 모든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외치고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겠다는 자기들의 어떤 의지만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낼 것처럼 행정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세종보가 닫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천막을 뜯으러 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비상계엄령이 갑자기 만화같이 그렇게 밤 11시 가까워서 이렇게 비상계엄령 뉴스가 있었을 때 많은 동지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지금 천막을 뜯으러 오면 어떡하냐. 근데 제가 오늘 알았어요. 가덕도는 철거했다. 가덕도는 철거했다. 비상계엄령이 떨어지자마자 부산시에서 천막 농성장을 철거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고, 그러니까 부산시는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이용한 거야. 이때다 싶어서 가서 뜯어낸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을 만나다 뭐 생명 지킴이 대회 그리고 뭐 처음에는 뭐 활동가 대회라고 했다가 뭐 누가 활동가냐, 활동가가 누구까지 활동가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단언컨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시고 천막농성장에 찾아와 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 SNS에 퍼날라 주시고 거기 살고 있는 생명들 그리고 거기 있는 활동가들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비가 오면 천막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연설해 연설. 저는 사실은 이 활동, 이 지킴이 대회, 생명 현장 지킴이 대회를 정말 저는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고 오늘 첫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매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번 진행되는 예산 사실 저희가 오체투지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개인의 돈도 아니고 어떤 한 단체의 돈도 아니고 이건 4대강을 위한 돈이고 또 생명의 현장을 지키는 데 써야만 하는 그런 상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내년에는 어떤 예산을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어떤 싸움이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릅니다. 가덕도에 어떤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본과 기득권이 죽이고 학살하는 그 생명들을 지키겠다라고 선 우리들이 그 자리를 좀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국 곳곳에 막루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악산, 지리산, 가덕도, 새만금, 제주 그리고 각 4대강의 각각 곳곳에 막루가 서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초소들, 그 막루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대들을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설악산이 지리산이고 지리산이 금강이고 금강이 낙동강이고 제주가 새만금이고 설악산의 사냥이 죽으면 금강에 있는 흰수마자가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나선 거예요. 그 생명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싸움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설악산에서 싸움이 생기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천막농성장에 와서 금강을 지켜준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싸움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자고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